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성적표를 다 받았습니다. 각 진영 모두 지금 불만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불만이 큰 집단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가혁명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쪽도 거기 지지층을 보면요, 자신들이 이긴 선거였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거의 억지에 가까운 것 같은데, 국가혁명당에서 나름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이해가 된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인터넷 각 커뮤니티 이제 가보면은 허경영이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 가능성, 그 많이 논합니다. 뭐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허경영을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소수의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허경영이 대통령 되려면 허경영이 대통령 되는 길이 있긴 하냐, 뭐 여러 가지 어떤 견해들이 오갑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허경영 후보의 정치 도전사, 벌써 대선 3번째 지금 도전했었고요. 국회의원 선거 1번, 서울시장 1번, 총 5회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습니다. 전부 지금 저조한 성적으로 지금 끝이 났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안타깝고 아까운 선거가 이번 20대 대선이었었죠. 자, 이런 견해들, 이번 선거 언론 탄압, 기득권 조작질 하는 거 보니 극단적인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허경영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한가? 제도권 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이런 글을 이제 쓰신 것 같아요. 1. 무력. 다양하겠지. 말은 안 한다. 2. 외국 세력의 강제적인 조치, 기득권 협박. 3. 국민 대부분의 시위 폭동. 자, 3개 다 지금 굉장히 이제 지난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미션입니다, 저거. 무력, 저것은, 어떤 형태로든, 일단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저걸 또 거론하네요. 2번, 외국 세력의 강제적인 조치라. 기득권 협박. 저것도 참 알기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복잡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정치 현상 외에 다른 이면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어떤 글로벌 세력의 어떤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3번째, 국민 대부분의 시위 폭동. 저게 어느 정도 약간의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그러나 어떨런지요. 자, 제도권 장치 내에서 대통령 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저런 것을 지금 요구한다. 뭐 저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러나 저 견해 중에 노란색이 그나마도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상 현실성은 제로다. 지금은 혁명의 시대가 아니다. 전부 무사한 일에 빠져 피 흘리는 일을 하려고 안 한다. 설사 저런 대군중 혁명 상황에 와도 수혜자는 허경영이 아니라 다른 유력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저런 견해가 어쩌면 현실적인 견해죠. 이런 게. 지금 현 시점은요. 나는 피를 흘리기는 싫고 남이 흘려주기를 많이 이제 기대하죠. 그걸 지난번 태극기 집회 때 우리가 봐왔었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박근혜 탄핵 무효,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그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 길거리로 좀 뛰쳐나갔었는데요. 정말이지 그 숫자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촛불이 흔히 거대 인파였다고 뭐 말하죠. 뭐 광화문 그 이수진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 그 언저리에서 일어났던 그 거대한 시위였었는데요. 주로 밤에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촛불을 들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원거리에서 찍게 되면 전체가 거대한 인파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실상 그 현장에 가보면 촛불 사이사이가 굉장히 비어 있어요, 공간이. 멀리서 보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한 사람이 촛불을 2자루씩 들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최대 인파로 치는 게 광화문 그 이제 메인 스트리트죠. 거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 그 주변부를 채우는 정도였습니다. 얼핏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처럼 보일 겁니다. 밤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는 250만까지 뻥튀기를 했었죠. 기본 100만이었고요. 보통 150만, 뭐 나중에 피크에 올라갈 때는 뭐 250만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 아무리 많이 봐도 10만, 15만 빼 안 돼요. 제일 많이 봐줘도. 그런데 당시 태극기 같은 경우는요, 4대문 안을 거의 다 채우다시피 했습니다. 거기 광화문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이 한 5배 이상 넓이를
태극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낮이기 때문에 다 또 보여요. 근데 태극기 집회 특징은 이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촘촘히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주장하는 게 최소 5배다. 촛불 최대 인파보다도 태극기 최대가 최소 5배 이상 많이 모였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떤 요구를 했던 시위, 집회는 없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죠. 그것이 참 현실입니다. 그것처럼 시위 집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되는 게 아니에요. 미디어가 반응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여기 또 지적해 놓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부평구청 때 봤음. 시민들도 예민해서 한번 시위 시작하면 엄청날 거임. 요번에 부평 거기서 그 투표한 문제 때문에 아주 밤새만 아주 농성에 가까운 어떤 소란이 있었죠. 결국 나중에는 뭐 거기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서 태극기 시위 좀 전에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탄핵 선고하는 날 거기서 또 여러 명이 죽었고요. 그래서 태극기 시위를 하면서 모두 6명인가 열사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6명이 죽었다고 하면은 시위하다가. 근데 그러고도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요. 보도조차 안 되었습니다. 정말 당시 진짜로 촛불에 5배 이상 모였던 초거대 인파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위의 효과는 없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그런 집회를, 거대 집회를 열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위란 게 뭐 부추긴다고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고요. 거대한 공감이 지금 우러나야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 거대한 팬덤들 이런 것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당시 태극기 집회는 그 경우가 가능했는데요. 지금 선거 부정에 대한 이슈를 갖고 이렇게 동력을 이제 이렇게 불어넣었을 때 과연 이렇게 모일 수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통 3D라고 하죠.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집회가 말이죠. 특히나 이게 이제 부정선거, 선거 부정을 이제 밝히고자 하는 이런 것을 시위나 집회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 자체가 3D에 해당이 됩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뭐 그런 일이 됩니다. 과연 얼마의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을런지 그때는 아마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겠죠. 정권이 바뀌어 있을 테니까요. 그 상대로 그 공권력을 상대로 뭐 과연 가능할런지 그리고 얼마나 모일는지 이런 점을 생각하면요. 말은 쉽지만 스스로들 나가서 정말 그 인원이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태극기 집회 몇 번 나가봤지만 그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튼 이런 것을 인터넷에서 그냥 이렇게 주장하기는 쉽지만 그걸 실행하는 조직을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 있잖아요. 황교안, 민경욱 이런 팀들이 만든 부방대라든가 이런 기존 조직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건호 이제 지난번 대선에 나왔던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 나왔던 그 후보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기존 조직을 잘 활용해서요. 뭔가 조직적인 저항을 해야죠. 지금 새삼스럽게 허경영 후보를 위한 어떤 집회를 연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모이는지. 다는 근데 저는 거의 효과가 없다 봐요. 허경영 후보가 다니면서 대구, 부산, 뭐 울산, 서울에서 유세를 했습니다만 그 모였던 인원을 보세요. 그 인원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뭐 집회를 하게 되면 더 모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적게 모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고 재미도 없는 일이죠 사실상. 그리고 자기 이제 시간을 내가면서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권력과도 맞서는 일이 되고요. 아무튼 그런 등등을 고려할 때 이거는 허경영 캠프 내에서 어떤 합의 혹은 어떤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지지층을 향해서 어떤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억울한 점이 많고 이런저런 부정선거의 조짐들이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길을 갈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침묵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나 지금 이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불만들을 지금 토로하는 상황이라
해명 혹은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방법에서 바로 어떤 시위 이런 것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효과도 없거니와 처음부터 그게 죽어버리면요 다시는 그런 동요를 살리지도 못해요. 그런 거는 서서히 가다가 자연스럽게 돼야지 막 이 시위를 그렇게 요구한다 해서 시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허경영 후보 본인이 나가서 시위를 해도 많이 안 모일 수 있어요. 하물며 허경영 후보는 못 나간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장에 어쩌다 한 번은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은 뭐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점까지 고려한다면 기존의 선거 부정을 규명하려는 그 세력과 힘을 합치는 게 맞습니다. 4.15에 드러난 그 엄청난 어떤 증거들, 부정선거의 흔적들, 증거들 이런 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대선에 대한 것을 또 어떤 식으로 해결한다는 것도 정말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정의의 차원에서 공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이제 거론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한다 그러면요. 조금 신중한 어떤 처신과 현명한 어떤 판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혁명당 선거 캠프에서 지금 석 달 뒤면 또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거기 또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들을 내놔야 돼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리PD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